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오늘 태도의 품격 21번째 영상이고요. 2020년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태도의 품격 영상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이라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키워드 2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도의 품격 영상을 하면서 이 장면은 꼭 태도의 품격에서 한번 다뤄야지라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그리고 같이 감상하고 칭찬을 퍼부어줄 그런 장면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하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영상과 칭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태도의 품격 그 21번째 영상이자 2020년도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영상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들입니다. 자, 오늘 태도의 품격 영상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이고, 방탄소년단의 특정 멤버가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보여준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장면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방탄소년단을 처음 본 게 이 장면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 전에 방탄소년단이라는 보이그룹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탄소년단을 직접 본 적이 있더라고요. 멀리서지만. 제가 2017년도에 서태지 25주년 콘서트에 갔었거든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보이그룹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콘서트장에서 그 무대를 직접 봤죠. 그리고 그 콘서트를 본 다음에, 그땐 잘 몰랐을 때니까, 저 친구들 무대 엄청 잘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TV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 장면을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방탄소년단을 유심히 보게 된 계기가 된 이 장면은 바로 2018년도에 방탄소년단이 가졌던 기자회견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아마 뭐 팬분들은 당연히 많이 보셨을 장면인데, 저는 당시에 이 기자회견 장면을 보면서 약간 충격 비슷한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의 이 기자회견 장면에서 깜짝 놀랐던 이유가 2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세요. 지난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허가 워낙 성과도 좋고 결과들이 좋아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번 새 앨범 꾸리면서 많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앨범 작업하면서 어떤 고민들이 가장 컸고, 그런 어쨌든 대중성이나 음악적으로 좀 만족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컸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과 부담을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궁금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자, 여러분, 제가 방탄소년단의 기자회견을 보고 깜짝 놀랐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메모하는 이 모습 때문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이렇게 메모하는 장면 이전에 다른 아티스트들이나 다른 연예인들이 이렇게 메모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렇게 메모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매너를 강의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인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 눈에는 이 장면에서 뭘 볼 수 있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최초로 메모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의도를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이 기자회견을 시청한 시청자로서 방탄소년단의 이 애티튜드가 주는 느낌을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방탄소년단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기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이 기자회견의 궁극적인 목적은 팬이거든요. 팬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궁금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질문에 하는 대답은 이 기자들이 듣고 기사로 작성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자회견의 영상과 기사를 보고 있는 팬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하고 있는 이 메모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쇼잉, 그냥 뭐 좀 착한 척 해야지. 제가 착한 척이란 단어 쓰지 말자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좀 착한 척 해야지. 조금 뭐 독특하게 해야지. 튀어야지. 이런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방탄소년단이 여태까지 보여준 그 언행들로 유추해보면 이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이제 뭐 칭찬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좀 과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장면들 진짜 과하게 칭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조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질의응답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공간이 주는 중압감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바로 떠올린 다음에 곧바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출을 한다, 표현을 한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기자회견이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질의응답 같은 장면들을 보면, 생방송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하는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자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방식과 그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한 어려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메모를 해가면서 대답을 한다는 건 일단 질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함이고, 이 메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대답을 짧은 시간이나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질문을 들음과 동시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거와, 내가 메모를 하면서 글자로 남아있는 이 질문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더 확인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어느 쪽 대답이 더 탄탄할 수밖에 없고 더 정확할 수밖에 없겠냐 이거죠. 여러분,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한 번의 차이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니까요. 제가 서비스 교육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마인드나 서비스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식당 가셔가지고 내가 주문한 거와 다른 메뉴가 나오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가 손님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서버한테 말합니다. 이때 주문을 받는 사람이 손님의 말을 듣고 포스로 이동해서 기계에다가 바로 찍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업장에서는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손님의 주문을 들으면서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가지고 카운터 쪽에 포스 기계로 가서 메뉴 입력을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실수할 확률을 줄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후자입니다. 물론 업장이 굉장히 공간이 작아서 손님 테이블하고 포스 기계하고 몇 걸음 차이가 안 나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굳이 적냐? 왜냐면 거리가 짧으니까 그냥 듣고 바로 가서 찍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죠, 사실은. 실수만 안 한다면. 그런데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손님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장님들이나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차이인데요. 이 작은 차이가 불러오는 결과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손님에게 주는,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던진 기자들에게 주는 이미지와 인상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이 식당은, 방탄소년단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준 무언가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줬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한테 뭔가를 줬다라고 표현을 하면 물건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방탄소년단한테 건넨 질문도 준 겁니다. 내가 이 식당 서버한테 한 주문, 이것도 뭔가를 내가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연관지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비즈니스 매너에서 이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상대에 대한 매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한 장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명함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매너냐면, 이 받은 명함을 보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어 버리거나, 아니면 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놓는 거, 이거 비매너입니다. 이게 신뢰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매너냐? 명함을 받은 다음에 명함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앞뒤로. 왜냐? 이 사람이 나 보라고 줬잖아요. 보라고 준 건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집어넣는 거 당연히 실례죠. 그러니까 명함을 받으면 앞뒤로 명함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태도를 보이는 게 명함 매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명함에 대한 코멘트를 짧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명함 디자인 진짜 예쁘네요. 사무실이 이쪽 지역에 있네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살아서 이쪽 지역 잘 아는데 너무 반가워요. 이게 일반적으로 명함 매너예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준 무언가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 매너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나에게 던진 질문이든 우리 식당에 와서 나에게 한 주문이든 나에게 준 명함이든 나에게 준 선물이든 혹은 나에게 준 인사든 그 모든 것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이런 강의를 하는 제 눈에 방탄소년단의 이 메모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요. 저는 이 메모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그분한테 엄청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존중의 개념에서 진짜 크게 박수 쳐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한테도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거죠. 박수 쳐주고 싶고. 이게 제가 방탄소년단을 본 첫 번째 인상이었다니까요.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빅히트,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에서 나온 다른 보이그룹이 있잖아요. TXT라고 하는 보이그룹이 있는데 그 보이그룹도 기자회견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메모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아까 좋은 거는 이렇게 전파가 계속 돼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방탄소년단의 기자회견 퀄리티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자들도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냐? 방탄소년단은 어떤 질문에도 진짜 이야기를 건네준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로. 물론 그 대답 자체의 퀄리티가 높기도 하지만 이런 세심한 애티튜드들도 그 진정성과 그 퀄리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애티튜드들을. 그리고 이 메모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기자회견에서 또 비슷하게 충격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민경원 기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빌보드에서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빌보드에서 지금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위진솔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정국 씨한테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은데 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양승준 네.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IG 박혜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질문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번 앨범들 트랙을 쭉 들어보니까 멤버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원의 황미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빌보드에서 제가 두 번째로 충격받았던 게 바로 이 인사였습니다. 제가 물론 이런 아이돌 아티스트의 기자회견을 그 이전에도 본 적이 별로 없고 요즘도 잘 찾아보지는 않아서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인사를 하는 다른 아티스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아티스트들이 인사를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우연히 본 기자회견 장면에서 이렇게 모든 기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앞장면과 마찬가지로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준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이 인사도 포함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는 방탄소년단이 굳이 인사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비스가 잘 준비된 카페에서는 주문대 앞에서 손님을 마주치잖아요. 주문을 받는 직원이 보통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보통 이런 멘트를 하죠. 그 멘트를 들은 손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는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고요, 따뜻한 라떼 한 잔 주세요. 보통 이렇게 주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손님들 중에 이런 손님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똑같이 안녕하세요 로 주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타입이신가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서비스 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스에 타실 때도 요즘은 버스 회사 자체적으로 버스 기사님들에게 CS 교육이나 친절 교육을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시킵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친절한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탔던 버스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댓글 달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친절한 버스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가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님이 요금을 받으시면서 인사를 건네시는 버스 기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손님은 두 부류입니다. 버스 기사님이 안녕하세요 했을 때 그냥 타는 경우가 있고, 버스 기사님이 안녕하세요 했을 때 예, 안녕하세요 하고 타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 기사님이 하시는 인사에
대답을 안 하시고 타셨다고 해서 절대 잘못하시고 계시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비스업의 입장인데 손님이 받든 안 받든 서비스하는 사람은 인사를 하게 돼 있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굳이 내가 건네는 인사에 리액션을 안 해줘도 크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는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해서 막 자책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걸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이 안녕하세요 했을 때 나도 안녕하세요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인사 한마디에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서비스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결국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 기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건넸잖아요. 나한테 인사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인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기자회견에서 안녕하세요, 어느 신문의 누구 기자입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곧바로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탄소년단이 모든 기자들이 처음으로 건네는 자기소개와 인사말에 대해서 이렇게 빠짐없이 인사를 해주고 있는 건 어쨌든 그거 대화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응답도 대화거든요. 그러면 나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사람이 건네는 인사에 나도 인사해줘야지. 반가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 태도의 이면에 담겨있는 이런 존중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예쁩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기자회견에서 잠깐 스치는 이 기자분들에게도 이런 존중의 태도와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팬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게 이해가 간다니까요, 진짜.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과하게 이제 칭찬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원래 이런 채널이니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이런 장면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워서 따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배우는데. 이렇게 좋은 것들, 멋진 것들은 배워서 우리도 한번 해봐야죠. 자, 방탄소년단 기자회견 모습을 본 김에 기자회견 모습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도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영상 소리를 줄이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기자 간담회 하다가 중간에 무대 뒤쪽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행동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저기 가운데에 흰 옷 있잖아요. 저 흰 옷이 정국군이에요. 정국군을 보면 지금 몸을 뒤로 빼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RM군하고 지민군도 몸을 아래쪽으로 숙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멤버 3명이. 그리고 나서 전파가 됩니다. 양쪽으로.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지민군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저렇게. 바로 정국군 내려앉고요. RM군 내려앉고 그 양쪽에 있는 막 석진군, 슈가군 또 내려앉고 마지막으로 제이홉이 퉁총총총 가가지고 뒤로 돌아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영상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제가 매너 교육을 하고 에티켓을 강조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 역지사지거든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이 모습이 역지사지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역지사지라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역지사지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하냐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친구는 지금 얼마나 슬플까? 이렇게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지사지라고 하면 이렇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할 때 막 겨울에 여자친구가 추워 보이면 남자
여자친구가 옷 벗어주잖아요. 근데 이걸 왜 벗어주는 거죠? 역지사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너무 추워 보이는데 지금 얼마나 추울까? 이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시고 계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르신 제가 좀 옮겨드릴게요 라고 하고 짐을 냉큼 받아들고 옮겨드리죠. 이거 역지사지죠. 어르신 입장에서 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게 많이 힘드실 텐데,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내가 대신 해드려야지. 이게 육체적인 역지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배려하는 역지사지나 육체적으로 배려하는 역지사지나 둘 다 똑같이 굉장히 멋있는 배려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이 역지사지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역지사지죠. 그냥 방탄소년단 입장에서는 저 돌아가는 의자를 뒤로 돌려서 그 영상을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같이 영상을 보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정국군이었거든요. 가운데 있는 정국군인데 갑자기 몸을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이잖아요. 이게 역지사지가 들어간 겁니다. 무대 아래쪽에 있는 기자분들의 시선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래쪽에 기자분들 시선에서는 저 영상을 볼 때 우리가 걸리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상대방의 위치에서의 시선을 미리 헤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정신적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린다, 누군가의 슬픔이나 누군가의 기쁨을 헤아리는 거, 이거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입니까? 정도 많고요. 다만 그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들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해보자, 구체적인 행동을 해보자, 이 얘기잖아요. 제가 주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정국군이 보여준 이 역지사지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역지사지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육체적인 상태, 물리적인 상태를 헤아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정국군을 포함해서 모든 멤버들이 이 기자석에 가서 동선이나 시야를 확인을 했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기자들의 불편함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서.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기자 간담회를 위해서 방탄소년단이 미리 와서 기자석 시야를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치해보지 않은 위치에서 시야가 어떨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 물리적인 역지사지가. 진짜 여러분, 저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 장면 보세요. 음악이나 뭐 퍼포먼스나 아니면 방탄소년단 자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장면만 보고 어떻게 안 예뻐합니까, 이런 친구들을. 제가 방탄소년단 태도의 품격에서도 강조한 것 또 그대로 보입니다. 맨 처음에 반응은 정국군이 했다고 쳐요. 이거 퍼져나가는 거 보세요.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이런 멋진 매너와 배려 있는 행동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정 가운데에 있는 정국군이 공교롭게도 먼저 움직였잖아요.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멋진 매너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미 방탄소년단은 이렇게 살아왔던 친구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누군가가 매너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착한 척 하지 마, 쇼하지 마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박수 쳐주고 멋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이 문화는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배워볼 만한 필요가 있는 문화라는 거죠. 진짜 끝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는데요. 저는요, 이런 장면들 보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기특하고 막 예쁘고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멋있고. 새해 시작부터 영상을 만들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아무튼 진짜 멋진 친구들입니다. 네. 자, 오늘 태도의 품격 21번째 영상은 방탄소년단의 기자간담회 모습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분야와 관련해서 뽑은 두 개의 키워드가 바로 존중과 역지사지였어요.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매너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에티켓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두 존중과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표현들 많이 건네는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그리고 저에게 많은 응원과 많은 지지를 해주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 또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